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돌싱녀라고 쉽게 보고 희롱하던 거래처 사장을 응징한 당찬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싱글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고 싱글로 살아가는 여자들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혼해서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주변 사람들은 이혼녀라 하면 일단 무시하고 쉽게 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년 전쯤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던 것이 떠올라 사연을 보냅니다. 이 얘기 들으면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속상해 할까봐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끙끙거리다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치고 시원하게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문제의 그날은 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저 그리고 저희 직원들과 식사하려고 날을 잡았는데요.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2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는 회식이라 다들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차 회식 장소는 횟집이었습니다. 그 횟집은 방송에도 나올 만큼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해서 맛집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자다가도 회 먹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는 회킬러예요. 퇴근 시간이 되고 드디어 회식 시간이 되었는데요. 가게에 도착하니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써놓을 만큼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이더군요. 그만큼 맛집이라는 것이겠지 하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5번째 대기 순번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장님의 휴대폰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잠시 전화 통화를 한 사장님이 저희에게 묻더라고요. 친구가 와도 되냐고 하는데 혹시 불편하지 않으면 친구 1명 오라고 해도 될까요? 사장님의 친구분은 인테리어 건설 쪽 일을 하시는 분이라 했고, 사장님과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으며, 저는 사장님의 그 친구분과 일적으로 미팅을 한 적이 있는 분이라서 오케이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몇 번 뵌 적이 있기에 다들 오케이 했습니다. 그 친구분은 저를 존경한다는 말로 칭찬을 해준 적이 몇 번 있는 분이었어요. 일이면 일, 육아면 육아, 성격도 털털하고 뒤끝없는 성격, 의리 있고 여자 혼자 하기 힘든 일을 맡아서 제가 척척 잘 한다고 과분한 칭찬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직장 생활 끈기 있게 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하는데 한 직종에 오래도록 일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게 멋지다나요?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절실함에 그저 열심히 했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저에게는 과분한 칭찬을 해주어서 그때까지는 그 사장님 친구분에게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날 때마다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꼬박꼬박 존칭을 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적으로 나름 성공한 케이스예요. 악착같이 일해서 돈 모아서 집도 마련하고 차도 수입차 타고 다니며 일을 해나가면서 직원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 제 자랑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좀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일 중독으로 일만 알고 돈 버는 재미로 살며 아이를 위해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아이가 아기였을 때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어요. 지금도 그 점이 아쉽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이의 어릴 적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말이죠. 그나마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얼마 전부터는 일을 조금 줄이고 먹고 살 만큼만 벌고 아이와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소속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 소속으로 회사 업무도 하고 독립적으로 제가 따로 하는 일도 있어서 투잡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래처 사장님들께서 저에게 일거리도 많이 주시고 소개에 소개를 해주시면서 부수입으로 버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날 회식은 본업인 회사의 회식이 아닌
투잡의 거래처 사장님과의 회식이었습니다. 이분과도 같이 일을 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출퇴근하는 회사는 있는 것이고 사장님 배려로 투잡을 해도 된다는 허락하에 컴퓨터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며 투잡의 제 거래처는 제가 재택근무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적어놓고도 참 복잡한 투잡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게 제 거래처가 따로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회식날 1차로 횟집에서 만나고 배부르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오랜만에 만나니 1차로는 아쉽다며 2차로 포차를 갔습니다. 2차에서는 오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다음날 지방 출장이 있으시다고 마무리하자고 하셔서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장님 친구분께서는 아쉽다며 그럼 우리끼리 3차까지 하고 마무리할 테니 사장님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장님을 먼저 보내고 3차 장소를 찾고 있던 중 나이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친구분께서는 우리 실장님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다 날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나이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저희 엄마에게 부탁해 놓기는 했지만 저는 아이 생각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다들 신나하니 안 갈 수도 없어서 결국 3차 장소인 나이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룸을 잡고 3차를 시작했습니다. 양주를 한 잔, 두 잔, 세 잔 마시더니 사장님 친구분이 갑자기 혀가 꼬이고 눈도 풀리기 시작했어요. 1차 횟집에서도 처음부터 같이 마신 게 아니라 중간쯤에 도착했기에 먼저 먹은 저희와 맞춘다고 술을 좀 급하게 드셨는데 양주까지 마셨으니 술이 좀 과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사건이 시작되었네요. 남자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잠깐 나가더라고요. 그 사장님 친구분과는 평소에 서로 예의를 갖춰 대해왔기 때문에 여지껏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분을 경계하거나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분은 웨이터에게 부킹을 지시하더니 웨이터가 데려온 여자들에게 넌 못생겼어. 넌 뚱뚱해. 넌 늙었어. 등등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이씨, 너가 나랑 놀자 이러더라고요. 엥? 저 말입니까? 당황해서 저는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들이 셋이 한꺼번에 들어오더니 장난하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왜 까여야 하는데? 니년이 어린 것 빼고 잘난 거 있어? 왜 남자들이 노는데 따라와서 지랄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도 저도 한마디 했어요. 이모들, 건수 못 잡고 공치는 날도 있는 거지.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남편이랑 쉬면 되겠네. 했더니 여자들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웨이터들이 그 여자들을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만든 친구분, 나 짜증이 좀 나더라고요. 처음부터 제 스트레스 풀어주겠다고 하고선 갑자기 아가씨도 마음대로 부킹을 하고 뭐 하는 거지? 내키지는 않지만 그 친구분에 대해 존칭은 쓰겠습니다. 그 친구분 갑자기 저에게 너 나 좋아해? 너 좀 잘났어. 멋있어. 오늘 나랑 같이 자자. 네 거 빨아줄까? 헉, 이게 무슨 더러운 소리인가요? 술 기운에 그러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아주 그냥 막무가내였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해봐요. 뭐라고요?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려요. 그러자 다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녹취는 다행히 정확히 되어 있었고요. 그때 제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담배는 한 갑을 피우고 왔냐 물었더니 담배 피우다가 갑자기 동시에 둘이 신호가 와서 같이 똥 싸고 왔대네요. 얘네들도 더러운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제 직원들에게 택시비를 주며 저 인간 니들이 마무리하고 내일 지각하지 마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쯤 그 사장님 친구분으로부터 카톡이 오더군요. 실장님,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전 지각이에요. 겨우 일어나서 이제 출근하려고요. 맞점하세요. 평소에 일적으로도 저에게 따로 연락한 적이 없고 개인적인 카톡은 더더욱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본인도 실수를 했다는 걸 느껴서 카톡을 던져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날 녹취한 파일을 보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일하는 중이니 나중에 얘기하자며 답장을 보냈고, 저는 끝내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할까, 아니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둘이 절친 중에 절친이라는데 친구 관계는 물론이고 저에게 미안해할 사장님을 생각하니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일단은 일이 먼저인지라 새로 들어온 거래처 미팅도 있고 바쁜 때여서 만나서 얘기하자는 그 사람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보름 만에 결국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정말 한심하고 왜 그랬는지 반성도 하면서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헐, 자식도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능욕해 놓고 저는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내가 아는 사장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사람도 평소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술 기운 탓만 할 수 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장님도 술 기운이 돌면 저럴까? 하는 남자들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발 부탁한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나를 존경한다는 말로 칭찬을 해주던 사람이 술기운을 핑계로 그런 말들을 한 것이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에게 칭찬 멘트를 날렸던 것은 전부 나를 쉽게 보고 했던 말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앞으로 남자들을 색안경을 쓰고 볼 것 같았어요. 아, 욕이 나오더라고요. 지들끼리 내 뒤에서 더한 말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란 상상까지 드니 못 참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사장님 친구라는 인간은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나 카톡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회사 앞에서도 기다리고 있어 몰래 뒷문으로 퇴근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러는 것이 저 또한 창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오죽하면 저럴까 하는 생각도 들고 본인 스스로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겠다. 친구 연이 끊기게 되더라도 자기는 어쩔 수 없다. 하며 제발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발 고소만은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고 엮이지 말자. 딸을 키우면서 당신은 아빠 자격이 없다. 앞으로 와이프하고 딸한테 충성하면서 살아. 밖에서 이런 짓 하고 다니다가는 구속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 한심한 놈아. 그랬더니, 네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더군요. 저는 점심시간이 되어 그 한심한 인간을 뒤로 하고 점심 먹으러 갔습니다. 이때 일이 저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문득 생각나곤 해요. 사장님을 만날 때는 더더욱 생각이 나죠. 최근까지도 내가 그때 그렇게 넘어간 것이 그 인간에게 너무 약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간은 그 당시에 그렇게 망신살이 뻗쳤어도 그 버릇 언젠가는 또 튀어나올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요. 내가 그때 그 인간을 고소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며 법적 처벌을 받도록 했으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면 나 같은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그 녹취 파일 아직까지 갖고는 있지만 이젠 일신사에 속 시원히 사연 보내고 지우려 합니다. 요즘 일신사를 들으며 같이 웃고 울고 욱하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동안 남들에게 말 못한 제 속에 쌓인 묵은 사연들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하네요.
예전에 친한 언니가 여동생한테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언니는 걱정을 해주며 한 말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그러니 그런 곳을 왜 따라가? 등등. 네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고 다녀? 하는 통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반발심이 들었지만 그 언니와의 관계를 위해서 한마디도 못했네요. 잘 지내고 잘 살고 있다가도 가끔 이런 소리 들으면 예전의 그 기분 더러운 기억도 떠오르고 해서 화가 나요. 아직까지는 여자가 사회생활 하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돌싱녀라면 쉽게 생각하는 덜 떨어진 남자들이 아직도 꽤 있나 봅니다. 쓰니님 결심대로 홀가분하게 잊으시고 아이와 시간 많이 가지시며 계속 성공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